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세계적으로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28조 원의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한 외신의 공포 마케팅식 보도에 남북 충돌 가능성은 30%라고 인터뷰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블룸버그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남북 충돌 가능성을 수치화해서 답변해달라고 물었는데 쟤를 수치화해서 답변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해당 기자가 재차 수치화한 답변을 묻자 위 의원이 30%라는 견해를 담은 수치를 언급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30%라는 수치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 발언이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난 과거 6.25 전쟁과 같은 남북 전쟁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분께서는 0%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른 분들께서는 한 50% 정도? 한 30% 정도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한 근거 제시보다는 주관적 견해 수준의 답변이 대부분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전쟁 가능성을 수치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인들끼리의 사적 대화는 상관이 없겠지만 전문가 혹은 국가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이 같은 발언을 정말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자, 그런데 남북 전쟁 발발 가능성을 그것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위성락 의원이었습니다. 위성락 의원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위 의원은 1979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입부한 이후 외교통일 안보 분야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지만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따로 직책을 맡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외교 참모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면서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력을 가진 위성락 의원이 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화돼 현지 시간 28일 전 세계에 타전됐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남북한 간 전쟁이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4조 달러의 피해를 야기한다는 제목의 공포스러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분석 기사를 전 세계에 타전했고 해당 기사에 위성락 의원이 유일한 한국인 전문가 코멘트로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블룸버그 기사의 문맥상 위성락 의원이 언급한 30%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심각하게 높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국익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블룸버그 그 기사를 보면 30%라는 수치와 함께 지금의 한반도 충돌 위험은 소련 붕괴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위성락 의원의 코멘트가 제시됐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본 세계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나라를 매우 위험한 국가로 인식하진 않았을런지 또 안보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원의 한마디가 미칠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되자 위성락 의원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뷰 취지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해명이었는데요. 위 의원실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이달 초 블룸버그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남북 충돌 가능성을 수치화해서 답변해달라고 물었는데 당시엔 이를 수치화해서 답변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해당 기자가 재차 수치화한 답변을 묻자 위 의원이 30%라는 견해를 담은 수치를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야 어떻게 됐든 30%라는 수치를 말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발언을 근거 없이 그야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위성락 의원실은 블룸버그에 언급한 30%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남북한 간 어떠한 형태의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그런 엄청난 발언을 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 30%라는 엄청난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남북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자, 이번 연구를 주도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주요 인물은 제니퍼 웰치 지정학 수석 전문가와 제라드 디피포 선임 분석가라고 합니다. 제니퍼 웰치는 이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특별 자문역으로 활동했고, 디피포 선임 분석가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합류 전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제 이 뉴스가 타전되자 자신들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면서 일제히 홍보에 나섰는데요. 참고로 이들은 올해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도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10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명확한 근거 없이 전쟁 당사국도 아닌 한국이 대만 40%에 이어 23.3%에 이르는 국내 총생산 GDP 손실로 두 번째 피해국이 된다고 적시하면서 엉터리 분석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었는데요. 종합하자면 대만과 한국을 지목해 근거가 불명확한 분석 결과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내놓으면 이를 블룸버그 통신이 지정학적 불안, 전쟁 발발, 글로벌 공급망 등 세계 경제 손실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공포 마케팅 기사로 타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블룸버그 그룹의 자회사로 25명의 분석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쟁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피해, 산유국 지정학 변동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등 이들이 생산한 연구 결과가 블룸버그 뉴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전 세계 주식 트레이더 등 유료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외교부 공무원 출신으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이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회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한 기사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인데요. 위성락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 및 좌파들이 전쟁 위기를 말하는 그 기저에는 보수 정권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거봐라,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 전쟁 위기가 날로 높아지지 않느냐,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런 식인 것인데요. 그런데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외신 기자가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30%라고 말해버렸으니 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